그 다음에 주택계 분양 상품이 많죠.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특히 요즘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뜨고 있죠. 어떤 신문들이 많이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오피스텔처럼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공급량이 많아져가지고 망가지지 않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 얘기하는 건 맞는데, 되게 냉정히 따지면 오피스텔은요, 우리나라 최초 오피스텔이 마포경찰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진짜 분양가를 보면 깜짝 놀래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였거든요. 방 한 칸짜리가 원룸인데 방 한 칸짜리가 그 당시 때 3,700만 원, 3,800만 원에 그렇게 분양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통 30년 전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700만 원이면요, 그 여러분들 그 개포 중공 아파트 있죠? 그 가격이에요. 30년 가격이. 왜냐하면 잠실 중공 아파트가 6,500에서 6,800 사이에 팔렸고요. 반포 중공 아파트가 8,000 정도 갔을 때였거든요. 그 당시 때가. 아니 3,000만 원이 넘는 게 원룸 하나야, 달러 오피스텔이. 깜짝 놀랐죠. 근데 다 누가 샀어요? 돈 있는 사람들 가서 산 거예요, 다. 그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시작해서 사람들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이 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지금 지산센터 분양 그 보통 수익률이요. 보통 20-30%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정화지려면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8%, 10%까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래도 오피스텔 수익률보다 높잖아요. 이 떨어지려면 공급량이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급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공급량을 따라갈 수 있냐는 얘기죠. 수요량이. 정부가 미는 게 하나 있죠. 뭘 밀어요? 4차 산업혁명을 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많은 창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가 투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도 여기 상가는 안 들어와 있는데, 상가를 잠깐 얘기하려고 할게요. 상가는요, 아까 고령화 사회라 그랬잖아요.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창업시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창업시장은 죽어요. 왜냐면 창업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전 10년, 20년 동안 학습 조과 다 했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 저기 10년, 20년 동안 했죠. 20년 전에 뭐 했어요? 아이브 터지면서 딱 밀려 나오니까 치킨집에서 한번 먹고 살집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했잖아요. 언제 2008년 이후에 또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어디 가면 창업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시장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창업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창업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규 상가가, 기존에 있는 상가가 어려워지고, 신규 상가, 신규 상권을 몰리게끔 돼 있어요. 창업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창업 시장 자체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신종 기법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상가 투자할 때 뭐에 투자하냐면요, 확정 수익형에서 투자를 해요. 보증금 얼마, 임대 얼마. 그래서 내 수익률이 얼마 떨어지는 거. 이거 버리세요, 이런 개념. 앞으로는 뭐예요? 다 뭘로 가요? 매출 수수료로 갑니다. 이게 선진국형이란 말이에요.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게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매출 수수료를 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장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매출 수수료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와요?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데 프랜차이즈밖에 안 하거든요, 매출 수수료는. 이 프랜차이즈가 누가 들어와요? 본사가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직영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본사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본사가 시설비를 내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 직영점을 장사가 잘 되잖아요. 얘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출액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보통 10% 받거든요. 임대 수수료를 10% 받아요. 만약에 어떤 애가 들어와가 장사 잘해가지고 1억을 찍어서 매달.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 1,0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14%까지 주거든요. 스타벅스가.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값하고 지방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값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매출액도 비슷해요. 근데 왜 서울에 상가 투자하냐고요. 지방 상가에 투자하는 게 낫죠. 이런 문제인데, 얘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요, 여기에? 이제 가맹점 되려면 가맹점 점주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얘들이 돌려가면서 뭘 소개시켜줘요? 직영점을 소개시켜준다고요. 그래놓고 나가지고 이거를 인수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요즘 시스템이 이래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기 때는 요거를 직영점이 들어와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은 위탁경영이라 불러요. 그래서 위탁경영 임차료로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냐면 매출
월세가 매출 수수료예요. 이때는. 그때는 보증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보증금이 언제 생기냐면 가맹점들이 와가지고 인수를 하잖아요. 인수를 하면 이때 보증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매출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들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4%였다. 그러면 1로 들어오면 얼마? 8%에서 10% 사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보증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보증금 플러스 뭐예요? 기본 월세가 있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요즘 딱 이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상가 시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 투자할 때 매출 수수료하고 이 보증금 월세 플러스 매출 수수료 가는 구도를 잘 알아야지만 상가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 구도 못 맞춰주는데, 그런 못 맞춰주는 MD 구성 못하고 그런 디테일을 못 해주는 상가에는 뭐 한다? 신규 상가에 아예 발도 들어오지 마요. 별걸 다 가르치죠. 이런 거 몰라요. 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3년 전에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걸 전문하는 업체가 전국에 10개도 안 돼요, 지금. 전문을 하는 업체가. 그럼 미리 알고서는 투자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처럼 어디 가서 상가 하나 딱 가서 분양 사면서 꼬여가지고 싹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거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걔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뻔히 다 알거든요. 왜? 이런 거 구조 맞추는 건 죄거든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회사하고 같이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엊그저께는요, 뭐도 들어갔냐면요, 전주에 있는 것도 하나 들어왔어요. 상가 연면적이 7,800평이에요. 엄청 큰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시행사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죠. 그거를 이 시스템으로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딱 살려놓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저희 착각문서 연구소가 전국에서 유명해지죠. 아마 미분양 난 상가들 저한테 다 가져올 거예요, 아마. 변수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빨리 좀 갈게요. 한 10분 안에 끝낼 겁니다. 금리 변동성 확대와 가계부채 심각한 겁니다. 그쵸? 근데 가계부채 심각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뭐가 중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쵸? 그쵸? 주택 저당 유동할 수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견딜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정도 상황에서는요. 지금 정부가 내온 거예요. 가계부채 2,000조까지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한다?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요. 금리가 3%가 넘어가면 무너집니다. 그걸 뻔히 하는 정부가 금리를 올려요, 안 올려요?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답은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방위 강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미국이 미치해가지고 또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또 따라서 올라가야 되니까 3%에 근접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가 우리나라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럼 2.5%가 마지노선이니까 금리가 2.5%까지 올라가는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노선에서 올라갈 때 뭐를 규제를 시켜야 돼? 대출 규제. 그 대출 비율을 올라가는 상황을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주담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잘 투자를 하지만은 뭐야? 부동산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꼭 주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예요. 주택이 있고 상가 있고 아까 있죠? 오피스텔이 있고 지사담선택도 있잖아요. 다른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거기에 토지도 있고 그러니까. 주택에 너무 몰빵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변수 하나 한번 볼까요? 3기 신도시가 미칠 영향. 이게 이제 3기 신도시인데요. 남양주, 그쵸?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과천, 인천 계양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한 거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는 9월 21일 날 발표한 거예요. 작년도에. 요 동그라미 요거.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요거 작년에 9월 21일 날 발표한 거하고 요번에 3기 신도시까지 발표한 걸 다 합치면 얼마? 30만 원 정도 돼요. 이거 갖고 서울의 주택 가격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급 확대 정책과 분양 시장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가능죠.
9.1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공대책 확보를 통해 30만 원 추가 공급하겠다.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게 누구예요? 박원순 시장이에요. 여기 하나 나왔죠. 뭐예요? 서울의 역세권 지역에서 상업지역 중에서 주택 주거 비율을 갖다, 즉 비주거 비율을 갖다 지금 거의 35%에서 50%예요.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주거 비율을 어디까지? 20%까지 줄여버리면은 나머지 80%를 뭘 공급할 수 있다?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저는 이 정책이 맞아요. 인구가 줄는데 유동인구도 줄고 요즘 추세가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비주거 비율 많이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오피스가 많이 좋지 않죠. 요즘 뭐예요? 재택근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자체가 임대 시장 자체가 많이 죽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도 뭐 업체에서 임대 전문을 하는 업체에서 넘어왔는데 엄청나요.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제가 얼핏 보면요, 공실률 거의 한 20% 가깝게 될 거예요. 테란면은 이미 벌써 10%가 넘어섰고요. 난리도 아니거든요. 여의도도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 비주거 비율 높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3기 신도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급지 남양주, 하남, 그다음에 인천, 계양, 과천 등으로 서울 경계선과 거리도 2km에 불과해요.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은 분양 원가 공개가 되잖아, 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시장 규제를 통해 분양가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주택 구입 수요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생겨요? 주택 구입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기 수요예요, 대기 수요. 이게. 그런데 얘들 공급되려면 얼마? 2, 3년이에요. 짧아야 3년, 2년. 어지간하면 3년이란 말이에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기본 계획 만들고, 그쵸? 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상하고, 그쵸? 그 다음에 토목공사하고, 그게 짧아 2, 3년이란 말이에요. 그 입주때까지는요, 5, 6년이에요. 그게 대기 수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동산 시장 만약에 확 안 좋다. 그냥 분양가 원가 공개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재건축 다 풀어놓고 다 풀어주면 대기 수요자가 또 다시 도심으로 또 몰리겠죠. 이런 천상이에요. 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전망 한번 볼까요? 동남권 중공, 전세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듯. 그러니까 동남권에 중공 물량이 많았던 시기 2004년도, 2008년도, 2006년도, 2010년도 전세 가격이 안정됐는데 이들적인 헬리오시티 입주, 그 다음에 90년도, 그러니까 19년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강동구 중심으로 중공 이런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강동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 자체가 지금 얘들도 강동구,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이쪽이 다 지금 다 재건축이 다 입주하는 데예요. 내년까지 쫙 그래.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 영향 미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써놨죠. 근데 반대로다가 강서구 혹시 마곡은요. 어떤 영향이 미칠까? 마곡은 완성이에요. 마곡은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질당 다 졌어. 나머지 질당들이 다 뭐예요? 이제? 연구단지, 아니면 지산업단 자리,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곡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요. 지금도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더 올라간다고요. 2010년대에 어떤 신분이 저한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마곡에 있는 아파트가 2억이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 했죠.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팔아야 되겠다고. 그게 8억 올라간 거예요. 6억에서 8억. 근데 지금 얼마 가요? 그게 12억 가잖아요. 제 친구가 잠실 엘스 아파트를 샀어요. 처음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다가 분양받아가지고 조금 올라가가지고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5억 5천에 팔아가지고 6억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5천만 원 올라갔잖아요. 와이프한테 겁나게 얻어먹었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동기니까 동창회 할 때가 만나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 1년에 얼마 올라갔고, 또 1년 뒤에 얼마 올라갔고, 또 1년 뒤에 얼마 올라갔고, 지금 4년째 살고 있거든요. 24평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24평째 얼마예요? 아주 안 좋은 낮은 층이 12억. 위로 올라가면 13억, 15억까지 가요. 그거 6억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딱 3년 지나고서 올라가가지고 10억이 딱 넘어가니까 12억 정도 딱 찍으니까 와이프가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거 사게 줬다고.
강서구 마곡은요. 이쪽에 그쪽 그러니까 서울을 놨을 때 동남권 중에서 중심지가 마곡이에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 우리 강남 상구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아니 강남 상구에서 중심지가 어디냐고요. 딱 정해져 있죠. 아파트로 따지면은. 그쵸? 그쵸? 압구정동. 지금 압구정동이 대장주잖아요. 거기 어디가 따라간 거예요? 지금 반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그러면 강동 쪽은요? 그쵸? 한강 서부 쪽은 동남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서부 쪽은요. 중심지가 없잖아요. 그 중심지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마곡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지역에 대장주가 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마곡도 올라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곡이 올라가주면요, 옆 동네는 따라 올라가요. 그게 재미난 동네예요. 왜? 옆 동네 다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오는 거는 그 아파트가 그래서 따라 올라가요. 그 동네는. 그래서 마곡 주위 아파트는 뭘 봐라? 무조건 재건축.